서울도 집값 좀 내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까? 이번 상승세는 이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용산구,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중심으로 돼서 이제 서울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이제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세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외에 이제 나머지 지역들 이제 뭐 노도강이라든지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이 지금 최근에 분양을 보면은 분양가가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결국 이게 그러면은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라고 할까? 뭐 하락 이런 데 이유가 되는 거 아닐까요? 최근에 나오는 분양 가격의 기준이 2021년도 하반기라든지 2022년도 상반기 때 부산에서 가장 높았었던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이제 건축비가 상승을 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전에 가장 고점의 시점을 대비해서 가격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2년 사이에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서는 가격 차이가 그만큼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 떨어진 아파트하고 이제 고분양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상 이제 체감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부분의 내 집 마련 수요들이 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분양 받는 걸 이제 선호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떨어진 게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내 집 마련을 이제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양 가격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주택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일반 이제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고분양가 아파트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가격 갭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이 되면은 다시 이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시기를 그 미분양이 6천 세대 정도 네. 된다고 하셨고 그중에 악성 미분양이 2천 세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마트가 계속 문을 닫고 백화점도 문을 닫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아파트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분양 상태가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신규 그러니까 건설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게 악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백화점이 있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제 산업이나 이제 뭐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이제 높은 땅값을 감내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파트로 분양을 해야지만 이제 또 사업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이제 계속 공급이 되는 내용에 이제 대해서는 계속 인구가 이제 줄어들지만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이렇게 이제 수요는 이제 지속이 됩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가장 이제 뭐 입주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5년, 6년이 되면 또 구축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아파트를 찾는 수요들한테는 또 이제 새로운 주택이 공급이 돼야지만 전체적인 주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해서 공급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산에서의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적정한지 아니면은 이게 불균형인지 그 부분을 좀 짚고 싶거든요. 잠재 수요 세력은 힘은 있다. 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러면 언젠가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2년째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옮기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집을 샀었을 때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우선적으로 들기 때문이라. 라고 네.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가격 하락하는 게 계속 하락하지를 않고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는 시점이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이 새로 분양한 아파트하고 비슷해지는 이제 수준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구축에 있는 수요들이 새 아파트로 이제 갈아타기를 이제 원하는 수요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비싼 아파트다라고 보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가장 비슷한 가격대의 수요들이 옮겨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위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일 이제 뭐 위치가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의 연식이 오래됐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공가로 이제 비는 형태는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뭐 지금 현재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라고 하는 리스크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수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88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부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사실 부산보다는 서울에 이제 공급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의 인구가 이제 1,0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26년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한 8천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갖고 봤을 때는 서울의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는 2년 뒤에 전세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또 가격 상승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격 상승세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88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서울에 있는 모든 빌라라도 이제 LH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이제 적용이 되는 혜택은 없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그 부산도 지금 전세가가 2년째 하락 중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실제가 어떤지 하고 원인이 뭔가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촉발이 된 것은 2021년도에 이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이제 인상을 하면서 매매 가격 하락한 게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그 사이에 보면은 부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2022년도에는 2만 7천 세대, 그리고 2023년도에는 또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부산의 한 해의 적정 입주 물량을 이제 1만 8천여 세대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년간 5만 2천여 세대가 이제 공급이 된 거는 지역 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또 이제 더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내면적으로 보면은 2020년도 7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전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이제 2년이 적용이 됐는데요. 한 번 더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은 최장 4년까지 이제 거주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2년이 지나서 다른 이제 전세를 옮겨야 될 수요들이 계속 계약갱신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네.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도 시장에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토부가 리츠가 관리하는 20년 장기주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게 이제 전세 사기나 전세 시장이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나온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에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을 이제 늘리기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장기 임대 주택의 이제 임대 기간이 10년인데요. 네. 이게 이제 20년까지 늘리면서 임차인들의 이제 주거 복지 이제 기간을 이제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리츠라든지 보험사와 같은 이제 회사들이 이러한 이제 사업에 참여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 취득세라든지 뭐 보유세 아니면은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서 공급을 이제
늘리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부 발표하고는 다르게 이제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현재 투입된 자금이 20년 뒤에 회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0년 뒤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큰 혜택이 나와야지만 좀 공급이 촉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러한 임대주택이 어쨌든 이제 지역 내에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이러한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뭐 판단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급되기까지는 좀 상당 시간이 이제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 팔려고 하시는 분, 또 전세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씩 조언을 좀 해주시죠. 지금 부산은 2년째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 시장을 과거에 이제 시계열 형태로 살펴보면은 항상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으면 또 이제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또 공급도 이제 부족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자체도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지금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